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 원장님 뭐 그 세상이 무슨 버닝 선이니 네. 그다음에 김학이니 장자연이니 시끄럽습니다. 네. 저 동남아 갔다 오다가 갑자기 네.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요. 네. 대통령이 이슈를 직접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그 손혜원 씨 사건하고 또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그 장자연 사건 또 김학의 사건으로 이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어찌됐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근데 저 사람은 뭔가 하나 꽂히면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예. 무슨 소주성 하면 끝까지 소주성이고, 예. 그 다음에 적폐청산 하면 끝까지 적폐청산이고, 북한 하면 끝까지 북한이고, 예. 그 비핵화를 안 하면서도, 사기 비핵화를 하면서도 비핵화지 끝까지 저러고, 예. 지금 미북 사이에 중매 선다고, 미국은 네. 중매 너들한테 부탁한 적도 없다. 예. 빠져라 하는데 또 중매 선다 끝까지 네. 그러고요. 저렇게 끝까지 뭐 하나 꽂히면 쫓아다니면서 저러는 게 OCD 강박장애. 그거는 아니고요. 강박장애는 대통령이라서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강박장애는 좀 다릅니다. 강박장애는 예를 들면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문을 자꾸 확인한다든지 어떤 생각을 하기 싫은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게 이제 강박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강박 증상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 노인들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고집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소장님 표현 방식대로 한 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플렉서블하지가 못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신체의 근육이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듯이 생각이 굳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심히 계속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 꽂히더만은 이제 네. 바로 그냥 민정수석 보고 그 다음에 장관들 보고 지시하고 온 나라가 어제까지는 별로 다들 깊이 생각 안 하다가 문재인이 그냥 방향을 틀면 그때부터 온 나라의 방향이 되는 그런 일들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저 대통령의 좀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좀 우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의 정상적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슈를 자기가 다 만들어가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독재 체제 같은 인상은 많이 들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그 민주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번에 그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인신공격하는 성명서가 나왔듯이 이게 또 쉽게 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HTTPS를 통해서 뭐 야동 사이트를 국가가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자꾸 독재로 향해 가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마치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전부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나이가 60대 중반이고요. 변호사를 했고 또 그 전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서실장도 하고 특보도 하고 그러다가 당 대표도 하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뭐 쭉 60대 중후반에 뭐 다양한 경력을 거쳤고 또 전문직도 했고 그러면 사고의 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들수록 플렉시블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결해 가는 문제에서
상대방에도 좀 맞춰주면서 정적이라도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네. 심지어 뭐 적진에도 길을 열고 네.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개월 수로 따지면 2년에서 3개월, 2개월 모자라죠. 2년에서 2개월 모자라니까 22개월을 했는데 네. 22개월 동안 보이는 태도라는 거는 내가 옳다. 네. 날 따라야 되고 네. 내가 지금 잘 안 되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엄해하는 세력이 있다. 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에서 뭐 빨갱이 논쟁을 벌리는 사람이 있거나 다리를 잡아 그는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전쟁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과 태도가 대통령이 가져야 될 그런 말과 태도인가? 그게 전혀 아니죠. 지금 그 소통, 통합 이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소통, 통합을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올곧이 자기가 의도하고 주장한 대로 그 정치 세력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으면 과연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저 양반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 번쯤은 저녁에 네. 그냥 경호원들만 조용히 하고 네. 뭐 서울의 식당가를 한번 둘러본다든가 네. 동네 골목의 식당들을 골목 시장을 한번 가본다든가 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거나 또 노력을 안 해도 네. 우리가 무슨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요? 다 주변에서 이야기 이야기 듣고 또 언론을 보고 하면 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청와대가 무슨 감옥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저렇게 왜골수고 네. 그다음에 미북 회담에 지금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수가 없다라는 거는 뻔한 거고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는 것도 뻔한 건데 근데 끝까지 보면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붙이려고 그러는 거지 북한을 너들 그러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이렇게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평화가 유지될 것인가? 우리 그 국가 안보는 자꾸 위태위태하게 가는데 자꾸 뭐 북한에 뭘 퍼줄 생각만 한다. 그런 일반 국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오늘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냥 국민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원장님하고는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네. 저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고집 외에는 다른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과거에 노무현조차도 저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저렇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독특하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불통이다 고집이다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아예 자기의 장애가 되면 그걸 다 쓸어버리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김학의를 특검으로 밀고 가서 네. 검찰이 그걸 갖다가 비리가 있는데도 덮었다라는 걸 증거를 내서 그 당시에 네. 황교안이나 곽상도를 잡아 넣어라. 네. 지금 그런 말들을 사실상 하는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정도로 말을 한다 하면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런 이 필링이나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서 유지한다는 게 한국에 만약에 핵이 있으면 단추 눌러뿌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보기 싫은 놈 있으면? 예.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서 다각도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시야가 좁아져도 사람이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네.
쫄뱅이 잘못해도 나중에 그 욕은 대통령이 다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에 대통령을 쫓아내고 네. 깜빵에 넣어놨고 네. 그 앞에도 깜빵에 넣었다가 얼마 전에 빼줬는데 네. 각각 무슨 한 90쯤 100쯤 돼야 뭐 밖으로 나오게끔 해놨는데 나는 나중에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나는 무사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사람이 유연해지거나 안 그러면 네. 이해관계를 따져서라도 네. 너무 이래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건데 전혀 지금 그러는 모습이 22개월 동안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근데 저는 그걸로 보는 거예요. 플렉서블리티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인지 기능이 이제 이게 문제가 나중에 확인이 되면 다음 대통령부터는 그 무조건 건강검진 안에 인지 기능 검사를 하는 게 필수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희귀꼬머리에 가까운 어떤 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기 고집이 네. 젊었을 때부터 계속 축적된 네. 뭐 방에 갇혀서 혼자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네. 보면 세상을 보는 걸 지가 방향 다 정해놓고 네. 거기에 조금 아닌 소리 하면 막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월남이 망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 지금 그때 그 생각에서 하나도 변한 게 안 한 거고 자기가 과거에 무슨 뭐 이 사시 당선되기 전에 뭐 두어 번 잡혀갔다. 그러니까 뭐 독재 차도하던 70년대 중반 뭐 밥부터 하나도 사고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국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노무현보다는 훨씬 원만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왜 노무현 때 그 사람이 가진 이렇게 시원함, 쏟아내는 시원함, 뭐 서민을 위한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기존의 정치인이 가지지 않은 탈권위, 무슨 소통, 소탈 이런 데 사람이 기대했다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막 여태까지 보지 못한 운동권식 국가 운영에 좀 질렸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노무현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굉장히 화합하는 대통령이 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안정적이고. 네, 그래서 심지어 중도나 일부 우파 표들도 거기에 좀 들어갔을 거라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22개월 동안에 어떻게 단 한 건도 화합하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소득주도 성장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탈원전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지금 그 4대강 보를 전격적으로 허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원래 결정된 걸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국민들, 현재 상황을 보고 국민들의 그 호소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선 이겼다고 지가 생각하는 고집들을 그대로 끝까지 다 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을 뽑은 국민들이 제일 먼저 잘못됐겠지만 그 상황에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개인의 이 똥고집 캐릭터 계속 누적된 습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호르몬 분비에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이 외톨이 생활을 오래 해서 남하고의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조금 전에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의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실제로 이렇게 완고한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완고한 스타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완고한 게 거기에 더 추가로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 그게 같이 겹쳐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완고한 게요? 원래, 한번 그 받아들이면 그 시각을 안 바꾸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또 그 친일파 뭐 빨갱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 자체도 딱 대학생 시절에 그때 그 어설픈 책들을 읽고 생각했던 그대로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독서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독서량이 많았다면 과연 그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책을 보고 그걸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서 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책을 읽고 그걸 흡수를 했다면 이런 행동을 절대로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서 자기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뭐 어떻게 합니까? 책이나 이런 간접 지식을 갖다가 축적을 해서 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면 20대 때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이데올로기에 맹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 현실하고 이데올로기는 다르다는 거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그 대학 시절에 읽었던 전환시대의 논리, 그런 그 논리 구조에 지금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젊었을 때 뭐 청소년기, 네. 성장기에 가졌던 신분적인 네. 뭐랄까요, 이 어떤 콤플렉스를 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콤플렉스가 강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런 콤플렉스를 노무현보다 더 심하게 가지고 네. 계속 내적으로 그 콤플렉스를 평생 쌓아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대중하고 만날 때는 그게 잘 안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보면 민주당에도 문재인이 저런 정도였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럴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정도까지 이럴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그래도 사회에 상류층쯤 된 사람이 네. 자기를 저런 식으로 완벽하게 감추어서 대통령 후보, 네. 대통령 당선까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허술한 느낌이 들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차단돼 버렸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리고, 예를 들면 대선 과정에서도 토론회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난하게 상대방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거의 검증되지 않고 대통령에 골인되고 네. 골인되면서 평생 쌓아왔던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콤플렉스와 자신이 느끼는 세상에 바라보는 아주 좁은 시각을 네. 대통령이 돼서 그걸 그냥 그대로 원도 끝도 없이 네. 하늘 다 풀자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심을 바꾸지 않겠다. 이게 진짜로 국민들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이 나라 국민은 문재인을 위한 실험 동물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 참 저는 대통령이나 국가 고위 자격 뭐 5급 공무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인성 테스트를 했어요. 네. 인성 테스트에 미달되는 정말 협소한 시각이나 콤플렉스에 가득 차 있거나 네. 아니면 사회적 분노만을 간직하고 네. 있거나 이런 사람을 골라내야 된다. 그게 이 네. 테스트로 골라낼 수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것들은 다 곤란할 수 있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서로 소통이 가능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5,100만이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자꾸 뽑히는지 정말로 기가 찰 지경입니다. 네. 좀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냐는 거죠. 밥도 안 먹잖아요, 지금 남하고. 네. 아주 필요한 극소수의 행사만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저히 진영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막 이 지지율이 확 떨어지거나 엄청난 위기라서 쇼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들면 과거에 대통령들이 의례적으로 가던 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서해 수요 날도 안 가고 내 생각이 어떻든 네. 그럼 그냥 대통령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충일 날 참배하러 가듯이. 그렇게 해야죠. 뭐 6.25 때 내 생각이 어떻든 6.25 기념식에는 가고 네. 뭐 그게 기본적인 대통령 역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그런 거는 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도 그 정도는 했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했죠. 예, 참 노무현을 상대적으로 위대하게 보이는 돋보이게 하죠. 사람입니다. 예. 네. 아이고 그 말을 하자니 참 그냥 참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저 지경이면 야당 대표는 대통령보다 원내대표나 야당 대표는 좀 나아야 되는데 네. 미련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뭐 말이 거칠어졌다 험해졌다는데 쓸 말이 한 개도 없어요. 네. 왜 하나만 말을 할까요? 말을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가서 내리 꽂히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가슴을 흔들 말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실리가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팩트를 가지고 쿡 찌르든가 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전부 그냥 하늘을 향해서 꽁총 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꽁총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게 분명히 황교안 씨, 나경원 씨는 그 전선을 어디에다 어떤 주제로 전선을 만들면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다른 이야기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루킹 사건 특검, 김태우 특검, 손혜원 특검 당장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우리들 병원 그 특혜 대출 의혹 특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떨어지고 지금 뭐 산업은행이 대답을 해도 대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공격이 최상의 방안입니까? 상대를 보세요. 운동권 출신들이 옛날에 운동권에서 하던 공작 기술을 그대로 배워가 권력을 잡다 보니까 정치공학적인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판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인 나경원이나 황교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그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직하게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밀고 가야 될 건데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무슨 전도사라며요? 뭐 행복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선을 형성해야 될 때 전선을 형성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참 지지하면서도 답답하고 우리는 왜 이런 지도자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그거는 문재인이 망하니까 저절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지지할 만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날 물거품처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놓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무조건 복귀하고 뭐 나경원 연설을 보고 박수를 치길래 내용 따져보니까 쓸만한 말이 한 개도 없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한 걸 뭘 박수 칠 일이냐. 그렇죠. 이랬다가 제가 욕을 좀 먹었는데 좀 있으면 당신도 코끼리 거랬는데 금방 대통령이 직접 김학의 조사에서 황교안 코끼리라는 식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하냐 말 그렇게 막 말해도 되냐? 너도 비리 털어보자고 다음날 한 번쯤은 해야 이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정권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지금처럼 하지 못하죠. 근데 황교안하고 나경원의 둘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좀 둘 다가 AI 같아요. 얼굴에 사람이 화가 되긴 한다든지 안 그러면 활짝 웃는다든지 이런 게 없이 얼굴에 변화가 별로 없으면서 약간 뭐 흥분하거나 약간 웃거나 둘이가 사진에 보면 맨날 똑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 왜 둘 다 저렇다 보십니까? 그냥 철저하게 학습형 남 데모할 때 열심히 나는 막 괜찮은 안정적인 집에 나와서 공부만 하고 남 그 미팅하고 데모하고 돌 던지러 갈 때 나는 그 책만 보고 공부하고 그 뒤에는 내가 이제 이 정도 사회 위치에 올라와서 계속 탄탄대로로 고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소셜 마스크가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뻔히 보이는 강공술을 쓰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연설을 하는 걸 보면 파격적인 높낮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때로는 열이 받아서 연설하다가 예. 인간적으로 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딱 정해진 것만 읽고 높낮이 톤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식으로 예. 가고 표정도 딱 정해진 표정에서 왔다 갔다 해서 TV나 어디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언제 찍은 걸 갖다 놔도 예. 똑같은 거 매일. 저는 좀 심리적으로 저런 사람들은 어떨 때 저런 표정과 말을 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선배 의원들한테 오빠 하면서 애교도 잘 부리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원하는 일이 안 될 때는 전화해서 울기도 자주 하고 바로 보는 앞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들을 상대할 때는 얼굴 표정이 항상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네. 뭐 얼굴 표정도 거기서 거기고 말도 둘 다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독 대표나 대독 원내대표 비서다이 지금 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둘 다 지금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 폭탄은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그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 뭔가 무의식 중에 통제를 하니까 저런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꾸 뭔가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폭탄을 터뜨리는 거는 내가 터뜨리는 게 아니라 폭탄의 이 단추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이 오는 상태가 되죠. 그럴 바에는 그냥 니 죽고 내 죽자고 한번 해버려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폭탄을 못 터뜨릴 거 아닙니까? 내 터뜨리면 니도 같이 그래서 죽는다. 좀 강공 드라이브를 해서 계속 밀어붙이면 주도권을 잡잖아요. 주도권을 잡고 해 나가면 나중에 상대방이 공격할 틈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콤플렉스입니까? 저 둘이는 안 그러면 판검사 콤플렉스입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정신과 의사님 모르면 저 둘을 누구한테 가서 분석을 합니까? 아무튼 두 사람에게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용감하지 못하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보여서 참 아쉽고 답답하다.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 참 대단한 또 2인자가 한 명 있어요. 이낙연 씨요? 소리 탁 저음으로 깔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만한 게 한국당 의원이라서 가끔 한국당 의원들만 예? 가끔씩 딱 겁좀 주고. 이낙연 의원 보면 이낙연 총리죠 지금. 이낙연 총리 보면 딱 박지원 씨가 보여요. 하는 일이 두 사람이 하는 그 말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해요. 절대로 자기가 책임지거나 손해볼 일 절대로 안 하죠. 그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뻔뻔함을 저 정도로 가지기는 어려운데 예. 저 국회 나와서 정권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뻔뻔함의 극치에 가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저런 식의 마인드를 가져서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또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나는 2인자로서 이 위치만 간직하면 나중에 어느 날 나한테 또 왕관이 이렇게 올 수 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문 하나를 바라보면서 저러는데 과거에 대독형 총리는 인간미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의 또 황교안 야당에 있는 황교안과 나경원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판검사라도 그렇다 치지만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유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딱
이낙연 총리 하는 거 보면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능구렁이. 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톤이라든지 이 말꼬리 자기가 말꼬리를 많이 잡아와서 그랬는지 말꼬리 안 잡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야기 물어본 사람이 뭘 질문했는지 모르게 말을 만들어 버리니까. 참 희한한 캐릭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집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딱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딱 그렇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분들이 딱 모였어요. 지금 현재. 임종석이는 뭐 백수가 됐으니까 별로 말할 가치가 없을 것 같고 네. 여권의 진짜 실세가 조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사파와 부산파가 싸웠는데 네. 예? 결국 부산파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문 하나만 이렇게 네. 떠받들면서 네. 지금 국정을 지 하고 싶은 지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네. 공작 꼼수들을 다 지금 민정수석이 이렇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소엔 교수였어요. 근데 그리고 그 뭐 좀 SNS에 네, 글 좀 올리고 가볍고 네. 좀 수준 떨어지는 글이나 좀 쓰고 네. 옛날에 무슨 뭐 진보 집권 플랜인가 대담집 책 낸 거 보니까 책도 하나 쓰기 싫어가 네. 대담집 냈는데 네. 그 대담집 책 보니까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네. 무지개 연합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서.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대중은 조국을 보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은 무슨 생긴 것도 뭐 잘생겼다, 집도 좋다, 학벌 스펙도 좋다, 키도 크다, 뭐 이래서 조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좌파 쪽에서 뉴요커 같은 좀 합리적인 좌파 지식인처럼 보였는데 지금 조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완전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과거의 공작 정치, 국정원이 아니라 중앙정보부형 공작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꾼이에요, 꾼. 자기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산호맹에도 가입돼서 뭐 숨겨줬다가 무슨 잠깐 깜빵에도 갔다 왔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가해자랑 똑같이 하는 거죠. 가해자랑요? 네. 당한 방법 그대로. 옛날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닮아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말이나 내용들은 하고는 전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거의 공작 국가, 파쇼 국가, 무슨 게시타프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겁을 줘가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의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 그러니까 레닌이 이야기한 그대로 하는 거죠. 레닌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지금 혁명이 승리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지금 블랙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인 사찰부터 그다음에 무슨 향응 접대 뇌물부터 전부 저 민정수석실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개인 기업의 이해관계를 봐주는 모든 것부터. 그리고 드루킹 사건의 무마라든지 뭐 우리들 은행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전부 거기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공작 정치의 장본인 역할을 이제 총대를 메고 수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교수나 이런 캐릭터들은 저래 잘 못하는데 교수들은 교수의 수준이 있거든요. 아무리 높은 배수를 줘도요. 총리가 돼도 교수는 잘 안 변하던데 조국만큼 저렇게 많이 변한 사람은 내 처음 봐요. 조국은 제대로 된 교수가 아니었나 모양이죠. 그러니까 레닌주의를 맹종하는 사람이었다가 레닌이 주장했던 그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머릿속의 혁명을 위해서 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공권력으로 제압을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느낌이 들어요. 참 오늘은 이게 마음에
인간미나 양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이야기를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석희 씨가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손석희 씨가.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죠. 손석희 씨 본인이 아무리 숨겨오고 거짓말을 해도 본인은 알고 있다.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비밀이 되겠냐.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걸 봤던 사람도 있고 손석희 씨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털어놓는 게 앞으로 미래의 삶을 위해서 좋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국 씨도 당신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당신이 죽기 전에 얼마나 후회할 일인지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 그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하는가. 우리가 사이코패스들을 한국의 정치인이나 정당의 대표나 안 그러면 대통령이나 무슨 청와대에 고위직으로 다 넣어놓고 그 밑에서 국민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